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 선생님. 저는 대학에 재학 중인 25살 청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나람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에 유입이 되셨고요. 근데 너무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연애 도중 현 여자친구가 전 남친구와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 이제 4월 9일에 보내셨는데 4개월 전 얘기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남녀공학을 많이 다녔고 좀 여초과에 지금 다니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학창 시절에 이분은. 근데 이분은 제가 완전한 알파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절대 베타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알파와 베타냐 플레이스홀더 텀이라 불러요. 플레이스홀더 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은 포토샵에 있는 그 색상환 표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벅스데이의 남자 5대 계급론 같은 경우는 남자를 5개의 분류로 분포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지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7개의 분류로 보잖아요. 편하게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빨주 노초 파남 보만 있는 건 아니죠. 빨간색 중에서도 색깔이 다양한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경험은 꽤 있으시고, 키도 외모도 평균에 돈도 없지만 나름대로 삶에 대한 지조와 곤조가 있고, 장단점을 캐치해가지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키우려고 노력을 부단히 해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레드필에서는 남자한테 단점을 메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많이 권합니다. 여초 환경에서 자라며 수많은 실패를 통해 다져진 제 나름대로에 관한 그런 여성에 관한 빅데이터가 어떤 여자가 괜찮은 여자고 어떤 여자가 저급한지를 판단해주는 기준 잣대가 되었고, 세상에 반은 여자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불가능한 사람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DG, 데미지 굿들을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된장녀, 뭐 김신녀 이런 여자들을 고치긴 힘들죠. 제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칙 등을 지키며 연애를 하고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제가 하는 연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어린 여성으로 저와 반대로 남초에서 자랐고요. 당연히 그녀는 연애 경험이 다수 있었고 20살 때는 원나잇도 경험해봤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걸 좀 솔직히 밝히는군요. 좋습니다. 저는 썸을 타는 순간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습관이라 그 사람의 취미, 관심사, 사상 등을 매번 확인하면서 팩트임을 얼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는 여러 타인과 견주어 보여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저에게는 원나잇이나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는 깊은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어서 그녀가 사귀는 도중 솔직히 원나잇에 관하여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제 신념과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좋은 마인드예요. 비록 그녀가 원나잇을 했지만 몸을 팔았던 것도 아니고 여러 원나잇이 아닌 20살 때 딱 2번이란 점과 믿지 마세요. 여자는 곱하기 3을 하십시오. 항상 주변 평판에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점, 이런 거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 주변 평판이 그 주변이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의 신념을 꺾는데 한몫을 하여 저도 결국 제 소신을 굽히고 현재까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애 초반에 순탄치 못했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어떤 여자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저를 만족시켜줬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기존에 있던 대체 불가는 없다라는 제 신념이 무너질 정도의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사연자분, 이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건 연애 초반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콩깍지겠지만 그동안 제 경험을 믿기에 그녀가 진짜 저와 잘 맞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분, 그녀가 잘 맞는다기보다는 그녀가 사연자분의 프레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과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잘 맞을까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휴대폰 클라우드에서 그녀가 저와 연애하기 전 2년 정도 만난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거기서 전 남자친구가 찍은 야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애 경험이 적던 저였어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요. 흔히 겪는 일은 아닐 거예요. 영상 속 여자친구의 신음소리와 전 남자친구의 탄식은 아찔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이었고 어지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지 밤을 새우며 고민하다가 결국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냈고, 그녀에게 견디기 힘들다며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휴지통에 전 남자친구의 흔적들이 거의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영상들을 일부러 남겨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앱 특성상 느리고 렉이 심하여 천천히 정리되려던 도중 저한테 들킨 것 같은데, 일단 여자가 휴지통 비우기조차 안 했다는 얘기는 뭐 인터넷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을. 여자친구도 제 생각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클라우드인가요? 이게 실제로 사연자분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용자분이 말씀하시는 클라우드라는 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있어가지고 사연자분도 그런 일을 겪었고 뭐 그런 식의 특이한 결함이 있는 클라우드예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뭐 클라우드는 그럴 것이니까 그럴 것이다요. 오히려 뭐 휴지통에 전 남자친구의 흔적이 거의 전부 담겨 있는 것으로 봤다. 근데 한편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 영상만 남긴 걸 수도 있잖아. 좋습니다. 뭐 휴지통에다 전 남자친구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 하지만 이미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렸고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에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건 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헤어졌지만 안 된다며 집에서 내쫓아도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저밖에 없다고 울며 붙잡는 여자를 역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자분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 보시면은 이건 사연자분이 굉장히 워커웨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맷 크로스가 얘기하는 또는 레드필 또는 롤러 토마스가 얘기하는 Power of Walking Away. 남자가 테이블에서 물러날 때 물러설 줄 아는 것의 힘이죠. 만약에 사연자분이 블루필 베라 트럼프들처럼 백마탄 왕자들처럼 남패미들처럼 뭐 이거는 여자의 그런 인디펜던트한 그런 여자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행동이야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자기 잘해서 우쭈쭈 했으면은 과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서 한순간에 존경심을 잃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고의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또한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연애에서 그런 걸 찍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도태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녀는 같지가 않거든. 이건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적인 생각입니다. 글쎄요, 찍었다는 행위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저도 항상 제가 사귀었던 여친 중 몇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초반에 한 번 얘기합니다. 뭐 들키지 마라. 근데 들키면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딱 지나가시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경고는 한 번 해야지 경고입니다. 이건 제가 축구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사연자분 여자가 영상을 왜 찍자고 할까요? 가끔 저는 이런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배우지망생 하면서 달고 긴다는 여자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가끔 어떤 걸 하냐면은 요즘은 특히 뭐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유행하기 전이죠. 제가 그런 걸 이제 한참 할 때니까 이제 지난 한 10년간의 세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유행하기 전인데도 여자들이 뭘 하냐면요. 자신의 몸매를 잘 가꾸거나 이렇게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사진으로 남겨요 가끔. 뭐 예를 들면 뭐 나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여자도 알거든. 자신의 이런 미모나 몸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한참 젊었을 때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인생샷을 몇 개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와 영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좋은 신호예요. 여자가 나랑 그런 영상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좋죠. 남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게 뭐 내가 미쳤다고 쇠고랑이 차려고 일부러 유출하진 않겠지만 이게 인간사라는 게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버렸을 때 요즘은 그런 걸 데이터로 복구해가지고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이런 건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뭐 영상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영상을 찍자고 함부로 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은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론과 실제로 두 눈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본 이상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비유 많이 들잖아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초밥집 사장이 장사를 하는데 TV에서 초밥집 사장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영상을 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손 씻는 영상도 나오겠지. 그래서 초밥집 사장이 이렇게 TV로 모니터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손님들 밥 먹는데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청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초밥집 장사가 되겠어요? 제가 그냥 막연히 그렇겠지랑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쓰나미 그래서 해운대 영화로 제가 왜 미디어가 강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서 여기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그런 식이 되는 사건들은 태반이다 영상인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지하철에서 아저씨 머리를 핸드폰으로 특수 폭행을 한 그 20대 난 뭐 20대처럼 안 보이던데 난 40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근데 20대 여자 있잖아요. 전과가 있는 여자 형사랑 친하다는 여자 형사랑 친하겠지 이전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여자 사건이 인터넷에서 공분을 산 거는 그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돌아다녔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냥 아무런 시청각 자료 없이 그냥 텍스트 몇 줄로 20대 중반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해 있건 이런 식으로 떠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뉴스 클릭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댓글 달겠지. 에이 여자가 때려봤자 얼마나 때릴 때고. 그러면 또 여초에선 또 또 뭐지 여자라고 강력 처벌하는 거 봐라. 여여입니다. 이제 하겠지 또 그죠? 다른 겁니다. 사연자분 말대로 시각적으로 본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블루피를 잔뜩 마시고 모든 시야와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의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사연자분은 점점 프레임을 읽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오히려 이런 과정을 겪을수록 냉정해져야 돼요. 이건 정뚝떨 포인트야. 이 사람아. 여자가 정뚝떨 포인트를 제공했을 때는요. 남자는요. 원리 원칙을 어기고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꽤 긴 기간 동안. 특히 뭐 원나잇? 장난해요? 2번 했다고? 20살에? 과연 당신 여친이 20살에 2번만 했을까? 아예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잘 있지 않아요. 그래, 뭐 한 번은 해봤을 수도 있다. 해봤는데 야 이건 별로고 아니다라 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예외는 한 번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예외의 정의다. 2번? 어이씨, 그건 물고가 트인 거네. 내가 얘기했죠.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합리화해요? 거짓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한다고. 뭐 그 남자 블로우잡 해준 거는 뭐 그 남자랑 뭐 그냥 거래로 한 거니까, 또는 뭐 그냥 그날 기분이 우울해서 한 거니까 셈치지 않고. 여자들의 속마음은 뭔지 알아요? 아, 내가 마음 준 거 아니니까 셈치지 않을래. 어떡하냐? 남자들은 육체적인 게 중요한 건데, 물리적인 게 중요한 건데.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요,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관계를 끝내는 거는 유예하겠다. 집행유예. 이 아저씨야, 이거 집행유예라고. 지금 당신이 한 거는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라고. 그러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왜 당신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고 애를 써? 긍정적으로 보지 마요. 이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당신한테 인준을, 밸리데이션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으로 치면은 부실대학, 지금 옛날에 뭐 되게 편했어요. 뭐 부실대 아니다, 뭐 A, B, C, D 등급 되게 편했는데, 그래서 뭐 D 등급 하니까 애들이 충격 먹고 막 학교 이미지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이름을 되게 무슨 8글자 이상씩 길게 만들어가지고, 뭐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사람 정신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금 선정된 거라고. 대학교로 치면은 당신 여친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육청에서 몇 년간 기간을 주고 다시 계도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보고서 다시 올리라 그래요. 학교가 어떻게 고쳐졌나. 지금 사연자분 여친은 사연자분의 밸리데이션을 인준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당신이 애써서 긍정화를 하고 난리야. 당신은 마음을 절반 정도 걷어들이고, 여자친구가 장기간 동안 1년, 6개월,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또 행동을 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미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원나잇 때부터. 근데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나 사랑하기 위해 더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언제나 그랬다는 듯 무너지고만 있습니다. 이 양반 아직 세상 경험 덜 했네. 사연자분,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 상대방은 경찰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슬림들이 라마단 무슨 기도하듯이 코를 대고 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영우 드라마에서 그 삼형제의 난인가요? 난 그 작가 참 몰라요. 내가 조만간 다루겠지만, 다룰 수 있다면. 왜냐면 이미 지금 우영우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내가 지금 와서 까면은 마치 남들 다 까니까 까는 것처럼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남들 다 찬양할 때 깠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난 그거 보고 느낀 게,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참 인생 경험이 좀 굴곡이 없구나. 인생 참 순진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은, 내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라면은 나는 그 형제들 용서 안 합니다. 왜냐면 한 번 배신자는 2번 배신할 수 있거든. 아니면은 100% 관리하에 두던가. 그놈은 이제 평생 나한테 자신의 뭔가를 증명해야 될 위치에 놓인 거지. 사연자분이 떠나려고 하는데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죠. 사랑하기 위해 더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 진짜인 것 같아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형사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한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없이 무너져야 되는 종은 당신이 아닌데. 하지만 그녀가 저를 알파로 보아 자신만의 룰을 깨고 저를 존중하고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언젠가 만약 흐트러진다면은 그녀도 지치고 편할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등에 칼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서 10대 분들, 참고로 여러분, 우리 채널에 10대가 5%도 안 됩니다. 전체 구독자 중에서. 가끔 나한테 얘기할 때 블루필 먼저 잡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월에 보내셨는데 5개월이면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4월에 보내셨는데 5개월이면 지금은 한 거의 9개월 됐네요. 근데 그녀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저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노력이 의미 없을 정도로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운 마음의 연속입니다. 예, 머릿속에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떠오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여초의 세력이나 어떤 여자 연애 유튜버, 연애 코칭 유튜버가 있다면 나한테 한번 링크를 주세요. 그건 진짜 내가 한번 날 잡고 그냥 한번 시전하게. 이런 건 어떻게든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앤드류 테이트가 오바를 한 게 아니야. 리펄시브라고 하나요? 그 영상에서 내가 역겹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역겹습니다. 이미
남녀의 욕망에 대해서 다룬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소셜 프루프가 있다 그랬죠. 시스터후드. 그래서 그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여자는 주변의 다른 남자 주변의 다른 여자들이 꼬여있는 남자한테 높은 평가를 줘요. 근데 남자는 반대예요. 남자는 여자 주변에 남자들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repulsive. 남사친 여사친이 같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제발 좀 그런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에 근거해가지고 남녀는 똑같다라는 식으로 시전을 해가지고 여자들은 자기 불리한 거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라고. 니들이 거꾸로 거기서 누린 건 많으면서 말이야.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역겨운 거예요. 이거는 사연자분이 뭐 남성성이 불안정해서 쪼다여서 찌질해서 남자가 속 좁게 간장 종지 같은 그 뭐 사람들 표현 많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shame tactic이라고 부릅니다. shame tactic. 여자들이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 상대로 shame tactic, 수치심 전략을 씁니다. 주로 남성성을 공격을 하지. 자기들은 한평생 남자들을 길들이고 남자들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기 위해서 남자한테 수치심 전략을 쓰면서 지들이 뭐 좀만 성적 수치심이 들어가 뭐 어쩌고 여자를 뭐 폴리싱 하지 마세요. 여자를 규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의 그런 성적 욕망을 그런 식으로 수치를 주지 마세요. 막 그러는 꼬라지가 보면 참 웃기죠. 아무튼 뭐 지금 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연자분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는 되게 재밌는 게 본인 스스로의 genuine desire를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야. 보통 블루필 남성들이 제 영상에서 초반에 얘기했지만 You can negotiate desire가 레드필의 아주 중요한 독트린이죠. 여러분은 뭐 선물, 뭐 이것저것, 뭐 짐 들어주기 이런 걸로 여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최초의 arousing이 있어야 된다고. 그 최초의 그 동한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본인은 웃긴 게 여자를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상대로 협상을 하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러나? 뭐가 무서운 거예요? 왜 뭐가 무섭길래 이미 본인 상처 주기 싫은 거야? 여자친구의 우는 모습이 막 보기 싫은 거야?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이게 우리 남자들이 문제야. 이게 레드필 지식이 필요한 거고. 앤드류 테이트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격투기를 배운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수많은 방어 그런 본능적인 그런 육체적 행동들이 사실은 격투기의 룰에 반한대요. 그래서 사실 나도 복싱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복싱을 배우다 보면은 인간의 본능에 반대되는 행동을 몇 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드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레드필 지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남성분들한테는 어떤 이상한 건 아니고 본능이냐면 여성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성들이 그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근데 레드필 렌즈로 무장이 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속지 않죠. 특히 경험에 의해서 무장된 그런 남자들만큼 강력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상 레드필 지식은 여자 경험을 좀 숱하게 해본 20살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간 남자들한테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남자들이 인생의 항로를 잘 탔다면 30살 넘어가면서 몸값이 올라갈 것이고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 경험도 충분히 있다면은 레드필 지식은 사실 20살 초반이나 10대 애들보다는 물론 그때부터 장착을 해서 조심을 하는 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이 아니라 알미 되는 순간 레드필 지식은 이거 이제 머릿속에 논쟁이 사라지는 거야. 알미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20살 중후반 경험이 충분히 많다면은 속지 마요. 여자의 눈물에. 여자는 남자한테 상처를 때 거침이 없어요. 내 거 멤버십 영상 못 봤어요? 맷크로스 영상? Do not believe in woman. 여자들은 자신의 하이퍼감의 본능에 의해서 남자를 차야겠다고 결정할 때 매크로스 표현에 따르면은 그동안 남자친구가 어떤 추억을 쌓았든 뭘 했든 상관없어요. 빠이면 빠인 거야. 여자들은 철저히 셀프-센터드 돼 있고 솔롭시즘하고 그러니까 어린애 같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신의 하이퍼감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식의 냉정한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남자한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걸 몰라. 심지어 대어놓고도 그걸 몰라. 그건 더 심각하지. 사연자분이 여자친구가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가 별로라면은 뭐 접으려면 접어요. 지금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싫어요? 왜요? 여자친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공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몸매도 좋고 그래서 성관계가 즐거워서 못 놓는 거야? 그러면 성관계만 즐기시던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라고. 그럼 여자친구가 지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 당신이 레드필적인 지식을 갖고 여자를 차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은 왜 여자를 안 차요? 이 여자 레드플래그인데 이게 아니라고. 뭐 여자가 빌고 용서하고 열심히 하면은 사귈 수 있지. 또는 뭐 남자는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차지하니까 그럼 뭐 사귈 수 있지. 내가 보기엔 사연자분은 다른 옵션이 없을 남자도 아닌 것 같아. 그래. 근데 그럴 확률을 고려해봐요. 당신이 지금 이 여자 접고 이미 위에서 좀 원아이더스 냄새가 났어. 뭐 다른 대체제가 없을까 내가 빡치는 부분은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야. 본인을 속이려고 애쓰는 게 참 빡친다고.
뭐 레드필이고 블루필이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합리화하고 속이려고 애쓴다는 게 가장 안쓰럽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원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직도 그런 블루필적인 그런 여자는 선하다, 여자의 눈물에 약한 그런 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 성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세 번째, 아까 위에 말했듯이 이 여자 아니면은 이만한 여자를 어디서 찾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정을 해요. 솔직히 엿 같다고. 정당화하고 그거를 미화하지 말라고. 명확히 해요. 나는 그냥 이 여자는 그럼 이제 나도 그냥 성관계 때문에 사귀겠다. 혹시 여자친구가 이런 말은 안 하던가요? 오바랑 찍겠다? 역 같잖아. 얘가 나랑 지금 몇 년 사귀었어요 지금. 몇 년 사귀었다는 얘기가 나왔나? 아무튼 5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일이 있고 흘렀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최소한 거의 한 1년. 지금 사연자분과 여친의 나이를 차이를 계산해보면은 뭐 그래 뭐 최소한 1년 거의 가까이 사귀었는데, 그럼 그동안 저런 제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연자분한테? 왜 전 남자친구한테는 하고 사연자분한테는 제의를 안 했을까? 본인의 걸 확실히 하십시오. 왜 본인을 괴롭혀요? 이 메일을 보면 보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잖아. 왜 본인은 피해자인데 왜 본인이 스스로를 괴롭혀? 왜냐면 본인이 본인한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다행히 본인은 뭐 무슨 뭐 알파메일 그런 뭐 우리 댓글에서 얘기하는 알파 호소인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본인이 뭐 알파인 것 같지도 않고 베타라고 하기 좀 그렇다며. 뭐 좋아요. 뭐 중간에 너도 좀 미디어크레한 어떤 그레이 에어리아 있다 진짜. 그러면은 본인한테 좀 확실히 얘기를 해요. 스스로한테. 야, 나 왜 한번 뭐 술 먹지 말고 맹정신으로 해요.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왜 만나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을 속이려고 애쓰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상입니다.